45제곱미터의 사업 규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및 동선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3월 환경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765kV의 신안산 변전소에서 전력을 방류수계 및 방류수질 검토입니다. 평균 BOD는 4.2의 보통 3등급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업 오수장의 경우 폐수처리 시설 및 재경세로 오류되어 애초에 사실은 설립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아는 시민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안전하다, 잘 관리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안성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시가 요청해서 환경영향 평가하는데 왜 안성시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설명회조차도 안 하느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부랴부랴 설명회를 한번 했던 거고 이것도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공청회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안성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관리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인허가권이나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시민들도 지자체를 믿고 이 사업주하고 지자체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은 행정과 함께 발을 맞출 수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앉아있고 여기 사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민분들이 공부하고 머리 맞대고 연구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문적인 수치 얘기하고 또 확률적으로 어떨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시민분들은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고 뭐 몇십 년에 한 번 수혜 날지 모른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한 번의 수혜가 나는 걸로 인생과 그 마을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아무 권한도 없이 제가 여기 앉아서 정말 평범한 안성 시민의 항상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전기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페스도 해결하지 못하는 용인에서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업이면 용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 인허가권이 있고 감독 권한이 있으면서 전기하고 오페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점을 찾으셨어야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분리된 상황에서 입지점을 찾아서 심하게 생각하면 SK가 인허가의 불편한 부분들은 권한이 없는 안성하고 대충 해결하고 실제로 용인하고는 큰 문제 없이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용인에서 인허가권과 관리 권한을 다 갖고 있고 하니까 SK는 용인하고 이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셔야지 안성에 와서 이것을 받아달라 전기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는 시민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안성에 이익이 없고 그 다음에 대책도 없는 이런 SK 하이닉스의 오페스 문제라든지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박의 양원석입니다. 네, 박환입니다. 네, 오늘은 용인 원산면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의 김사옥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의 김사옥 고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양 의원님, 어제 저희가 그 원산면 일대 SK 하이닉스 현장 한번 둘러보고 왔죠? 예. 네, 그쪽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쪽은 그 도시화된 용인이 굉장히 도시가 발전된 도시인 줄 알았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굉장히 그 강원도 같이 이렇게 좀 산골짜기 그런 느낌이 들고 산적이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용인에서는 이제 도시에서 좀 연중을 느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이렇게 삶을 뭐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땅값도 싸고 근데 이제 전원주택도 있지만은
그 전통 마을이 잘 보존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오래된 마을. 예, 거기 골짜기 이제 이런 쪽이 많이 잘. 예, 보니까 이제 지원도 받아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해서 벽화도 그리고 또 이제 마을에 어떤 농촌 체험 활동 그런 것도 하고 요즘 보기 드문 송사리 잡기 체험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게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전원 공간이 굉장히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SK 하이닉스에서는 거기에 이제 어떤 규모의 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이제 그 10년간 한 120조 원을 투입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410만 제곱미터 약 124만 평 정도에 이제 짓겠다고 그러는데 SK 하이닉스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그 달하는 클러스터 가운데 70만 평 가량 공장 부지를 쓸 방침이고 예. 그 중에서 60만 평의 D램 및 차세대 반도체 생산 라인 4개를 차례로 건설한다고 하는데 네, 평택 고덕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계속 짓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전체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예, 전체가 이거는 103만 평이지만은 여기는 그냥 공장 자체만 지금 SK는 70만 평인데 여기는 공장 자체 공업단지가 그냥 150만 평 이렇게 돼서 이거의 반 지금 이제 1공장, 2공장 하는 그쪽 라인 그러니까 정도 삼성전자보다는 이렇게 되는 규모가 거죠. 좀 작은 거네요. 네, 반 정도밖에 예.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 SK가 그 용인 원산면을 그 부지로 선정한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자체별로 공모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서울 세종시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원삼면에 그 IC 원삼 IC가 생기거든요. 아, 새로 예. 고속도로가 거기 또 뚫리고 있는. 그렇죠. 어제 갔더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계룡건설에서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산 IC가 생기니까 서울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팔당수계인 그 용인의 경안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수해로 범람하고 막 그랬는데 그쪽 경안천에서 이제 공업용수 공급이 굉장히 용이한 걸로 예.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리고 뭐 그 부지 조성하는데 또 땅값도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싼 저렴하죠. 곳을 찾기 네, 어려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기능만 생각했지 그 폐수 나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력 공급을 하면서 철탑이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은 간과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안성 시장님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과 거의 동일할 것이다. 네, 이렇게 현장에 판단됩니다. 갔더니 안성 시민들의 그 반대하는 현수막 이런 것들이 그 고산면 일대에 많이 붙어 있던데 그 SK에서 폐수를 배출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한천을 따라서 고산면 그 고산배수지로 흘러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에서 지난번에 그 성명서도 발표하셨죠? 네, 거기에 네. 대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저희들 주장은 대략 4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용인에서 이런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 이익만 가져갈 게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문제까지도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오폐수 문제라든지 전력성 공급 문제는 용인 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부지 선정에 대해서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가장 먼저 부딪히고 결정적인 단계가 그 환경청에서 하는 그 환경영향 평가 승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승인을 해주지 말라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예, 방금, 초기에는 네. 그 환경부에서 안성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좀 추가해라. 이제 이런 그 반려도 했던 걸로 네네.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민 설명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된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2가지가 제일 결정적인 거고, 그 단지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붙인 거는 그 반도체 사업 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예. 그 단지를 설치를 하되 이제 모든 문제는 그 용인에서 처리하라는 그 문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성명을 발표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라 시민 전체하고 결집을 해서 저희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반도체 폐수도 이렇게 그 반도체 산업 자체가 상당히 깨끗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 또 폐수에는 뭐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성명서에 보니까. 그 폐수 문제가 사실은 이 환경영향 평가를 초안을 보면은 공업용수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 기준을 그렇죠, 지킬 수 있는 지키겠다고 폐수 처리 했습니다. 시설은 갖추겠다. 예, 예. 이건 당연한 그런데 거. 예. 문제는 그 하류에 친환경 농업 단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아, 고3 예, 지역이 예.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한천을 통해 가지고 이 평택으로 들어오는 이 안성천 물이 다 농업 용수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는 여기에 관계된 농가만 해도 4천 가구가 넘습니다. 평택까지. 그 한천 물줄기 따라서 양쪽에 평야가 쫙 깔려 있습니다. 예, 예, 아주 뭐, 농업 지역이더라고요. 예, 고산면부터 해서 뭐 양성면에서 양성, 대덕, 뭐 미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도, 평택으로 예. 평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평택으로 그 흘러들어오죠. 문제는 예. 지금 공업용수 수질이 농업용수 수질하고 차이가 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농업용수 수질은 총 유기질소 화합량에서 TOC라고 하는데 예. 그게 지금 우리 9.3 저수지 물이 그 3등급에서 4등급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내는 그 주민 설명회 할 때 이야기했던 걸 보면은 2043년쯤 돼야만이 그 4등급 지금 수질에 원상복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예. 거기다가 친환경 농업을 한다면은 친환경 심사 업체가 있거든요. 그 수질 예, 검사하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죠. 뭐 지하수 수질도 검사하고 예, 예. 토양에 대한 검사도 다 하고. 하는데 이제 고3 저수지 물은 등급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 물을 쓴다는 조건 하에 하면은 일단은 토양 문제가 아닌 수질 문제에서는 다 패스를 하고 넘어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 고삼자 수질이 네네. 그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고3 장목반만 해도 지금 경기도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이 보통 그 한 60억에서 한 30억 사이를 1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농업에 심각한 비해서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만 해도 한평이나 전라도 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농업용수 취소를 했어요. 수질이 안 맞다고. 그 인증에서 탈락한 거네요. 그 인증 문제가 아니라 네. 환경부에서 농업용수 자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농업용수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해서 취소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한 190만 헥타르에 되는 그 농민들을 다 뒤집어진 거죠. 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지하수를 파야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까지 벌어지니까 그 한쪽에서는 환경부에서는 농업용수 수질을 체크를 할 거고 저쪽에서는 그 반도체에서는 공업용수에 맞다고 할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중간에서 안성 지역 농민들의 걱정이 아주 그렇죠. 크네요. 안성뿐만이 아니라 평택 농민들까지도 이거 영향이 가는 겁니다. 지금 물이 흘러서 서해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제기한 거죠. 양 의원님 이거 평택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 같아요. 그러게요. 그 지금 어차피 평택호로 모이면은 그걸 펌핑해서 다 평택에서 농사를 다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이제 평택호를 살리려고 노원용수에 뭐 6등급 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제 평택 공도 뭐 이쪽 그 어디 원곡 쪽에 이제 폐수정말 처리장, 하수정말 처리장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이제 거의 이제 수질이 좀 농업용수로 좀 적합하게 됐다 이랬는데 예.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물론 뭐 하이닉스도 거기에 뭐
폐수 정말 처리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럼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예. 근데 네. 그 밑에다가 물고기를 기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거버넌스 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상시로 안성시민, 용인시민,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관계자, 뭐 이렇게 그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 그래가지고 그걸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김고문님 그 공청회 과정에서 네네. 또 논의 과정에서 SK 측에서 어떤 대안이나 다른 방법들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상황 판단을 공청회까지 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쪽에서는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고3 저수지 우리가 수지를 문제를 짚고 넘어가니까 고3 저수지 수질만 만족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웃기는 게 고3 저수지 그 하루 쪽에다가 바이패스 저수지를 바이패스해서 물을 갖다가 오페스를 밑으로 흘려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배관을 따로 묻어서 문제는 보내겠다. 저수지 물을 용수로 해가지고 그 안성 전체 벌판에다가 들에다가 물을 대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것만 돌려가지고 밑으로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네.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모르고 단지 단순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안으로 이제 언론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을 펌핑을 해서 예. 아예 그 한천 수계가 아닌 진이천 수계로 좀 돌려보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제 양 의원님 같이 한번 둘러봤죠 그쪽도 진이천 상류. 그거 산맥을 넘어간다는 게 참 힘들 것 같고 예. 그 뭐 터널 하나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거의 퍼핑을 문수 해서 터널을 하는 넘어야 것도- 될 예.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참 근데 진이체로 오면은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기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평택 사람들은 어차피 그물 가지고 농사 져야 되는데 그리고 저 진이천에는 우리 그 북부 지역에 상수원이 있잖아요. 이게. 예.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그런 발상이 그게 제대로 된 발상이냐고 이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뭐 마치 그 물을 둘러싼 삼국지 같아요. 용인, 안성, 평택 네,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제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또 개발을 둘러싼 그 갈등이 이제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양 의원님이 볼 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좀 잘 모르다 보면은 그것이 지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려져 가지고 좀 평택 농민들이나 환경 단체에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지를 해서 좀 안성하고 합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좀 SK 쪽에서는 정말 그 폐수 처리를 확실하게 정말 상시로 그 거기 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구를 마련해서 그걸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 과정이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앞으로 그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을 비롯한 이제 안성 지역 그 단체들의 반대 운동이나 이런 움직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전 시민적으로 지금 결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요번에 새로 이제 그 안성시장으로 당선되신 김보라 시장님이 이제 주민 편에 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나마 그게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SK 자체에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필터링 과정을 거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집안의 정수기 필터 하는 것식으로 멤브레인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막공정이라고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고도 처리, 폐수를 고도 처리, 고도 처리하는 공정인데 이것도 저희는 신뢰를 하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단지 저희가 시민 모임에서 지금 한 12년간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지금까지 쭉 해온 경험에 의하면은 이 처리만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다 원위치가 되는 과정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인허가 과정에서 그렇죠. 나왔던 좋은 공법들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또 현실에서는 또 물거품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멤브레인 공정으로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 환경청에서 지적을 해서 그러면 슬러지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슬러지 처리하려면 그 과정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예. 들죠. 운영 그러니까 관리. 그걸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군데를 한두 군데 본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친구들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질 관리도 수질 모델링 하는 것도 엉터리로 하고 이런 멤브레인 설치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이야기 안 하고 온수가 오페스 온수가 보통 43도에서 22도 사이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상당히 높은 네, 폐수가 네, 배출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도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류주가 지금 그쪽에서 3군데밖에 없어요. 절대로 세 군데 가지고 저류주 규모도 그것을 그 온도를 낮출 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네. 근데 뭐 말로는 뭐 11군데로 늘리겠다는 뭐 이야기도 하는데 그걸 왜 비밀로 하느냐고요.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은 원인을 발생한 데서 해결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공청회 때 했던 이야기는 하수처리 종말 처리장을 대규모로 건설해서 용인시에서 그거 소화를 다 해라. 도저히 하천으로 내려가는 건 여러 군데가 평택이나 다 걸리니까 종말 처리장을 건설을 해서 그걸 도시 용인 하수처리 쪽으로 해가지고 돌려라. 그게 저희들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네, 오늘 또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용인시 원산면에 들어서는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앞으로 진행 과정 안성 시민과 또 평택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